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경기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정리를 해서 좀 일찍이라고 해봐요. 뭐 어제보다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영상을 좀 부지런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정리한 걸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주 유튜브에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반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 이거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요새 좀 주시하고 있는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요. 굉장히 좀 구독자도 많고 좀 많이 인기가 많은 유튜버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면은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뭐 저번에 말했던 잘못된 정보들도 다 이분이 거의 뭐 주도로 있긴 한데 제가 이제 하나씩 옛날 영상들 보면서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그냥 방송 시작할 때마다 생각나면 이제 하나씩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올림픽 경기를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올림픽 경기를 분석하시면서 뭐 분석 내용은 자기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토를 달 건 없는데 이제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그 나이를 속인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프리카 선수들이 나이를 속인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은 마치 이제 올림픽 같은데도 나이를 속여서 올라오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유럽 리그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이를 속이고 실제로 나이를 속였다가 그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박탈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품 같은 게 트로피나 이런 게 뭐 다시 회수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2009년부터 피파에서 이거를 MRI 스캔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서 뼈 나이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17세하고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피파에서 이제 제일 먼저 도입한 게 그래서 이제 17세 이하 월드컵 때 도입을 제일 먼저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좀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이 이제 박탈을 당했는데 이 박탈을 당한 시기가 거의 한 12년 전이에요. 2009년, 2007년 대회였으니까 2007년, 2009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10년 전에 한번 쭉 물갈이가 된 이후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거의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디 무슨 아프리카 리그 어디 무슨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뭐 그들만의 리그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국제 경기를 할 때 잠깐 얘기를 들었던 카포베르데라든지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자국 리그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등록을 해서 경기를 할 텐데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의료적인 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나이를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올림픽 같은 경우는 피파 주관 대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7세 이하 월드컵 같은 경우도 피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나이를 속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MRI 스캔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올림픽 같은 데 출전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이제 갑자기 이제 실력이 급상승돼서 선수단에 들어온 경우보다는 17세나 16세 이하에 있던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서 점점 상위 연령대로 진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17세, 16세 때 MRI 스캔을 검사를 받아서 나이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적어도 피파 주관 대회에 있어서 나이를 속이는 일은 없다. 먼저 정리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잘못된 정보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 뭐 굳이 뭐 잘못된 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독일이 이제
그 올림픽에서 굉장히 좀 성적이 좋지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코트디부아르하고 비겨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집으로 그 독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독일이 이제 전력이 약한 것 중에 이제 근거를 드신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독일 선수단이 뭐 잘 일본을 방문하는 걸 꺼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뭐 역사적인 역사적인 게 끼어 있으니까 제가 뭐 확실하게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일본은 지금 한국이랑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굉장히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정보를 얻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일본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이죠. 일단 이거를 먼저 전제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 사죄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독일도 지금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유럽들이, 아무래도 그 유럽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강국이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측면이 크고, 그렇긴 한데 그 약소국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상대로는 아직도 그 사과를 안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독일이 좀 나을 수는 있어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일본을 싫어한다는 근거가 사실 뭐 이걸로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뭐 너무 혹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토 경기가 없죠. 내일 뭐 여자 축구가 있는데, 프로토는 이제 아마 주말에 시작하는 리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업로드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프로토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도 아쉽게도 프로토 경기가 없이 사설 경기들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정보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고, 뭐 제가 뭐 오픈방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경기가 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2차 예선전 경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기들이 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경기는 12시에 있는 토볼 코스타나이랑 하이두크 스플리트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1차전 경기에서는 하이두크 스플리트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토볼 코스타나이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 클럽이고요. 그 얘네는 그 카자흐스탄을 홈으로 하고 있어서 좀 전략이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그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죠. 그 중앙아시아, 사실상 중앙아시아죠. 유럽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중앙아시아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건조한 기후이기도 하고, 유럽하고 좀 많이 다르죠. 지금 특히 유럽이 지금 굉장히 좀 다습한 기후라는 걸 감안하면 환경적인 적응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최대한 막고 홈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이런 전략을 보통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 경기에서도 그냥 수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2대2로 패배를 기록했으니까 2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2실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원정 다득점이 폐지된 상황이라 뭐 크게 뭐 의식할 거 없이 오늘 경기에 집중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 2차전에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장 선수 오늘 특별히 없고, 나름대로 1차전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왔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는 하이두크 스플리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크로아티아 클럽이고요. 거의 디나모 자그레브랑 거의 두 축이죠. 크로아티아의 사실상 두 축인데, 얘네가 이제 1차전 경기에서는 거의 뭐 예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2대0은 조금 안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한 4, 5대 0이면 모를까. 한 2대 0은 왜냐하면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찜찜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의 승리도 승리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그렇게 막 확신할 만한 경기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크로아티아 팬들 사이에서는 좀 감독의 전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이랑 다르게 지금 벌써 그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경기를 치른 경기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리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스플리트가 이제 비행편 스케줄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크로아티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유럽 내에서 유럽 본토에서는 좀 뭐 길게 걸려도 2-3시간 정도인데 5시간은 좀 크죠. 그리고 시차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감안을 하면 좀 스플리트가 굉장히 좀 어드밴티지를 상대에게 내주고 이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 2명이 있습니다. 팀 내 핵심 선수가 2명이 있는데 마르코 리바자하고 비우크라는 2명의 주전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둘 다 리그에 이미 출전을 했고 나름 핵심 선수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이제 오늘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두 선수가 팀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전력 누수까지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똑같은 컨퍼런스 리그 디나모 브레스트랑 빅토리아 풀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오늘 2차전 경기고요. 1차전 경기에서는 풀젠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풀젠은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브레스트 브레스트 같은 팀은 좀 상대적으로 생소한 클럽이죠. 그래서 풀젠이 좀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앞서고 있긴 한데 1차전 경기에서는 요 경기 내용을 이게 지난 1차전 경기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기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젠이 생각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점유율이 53대 47이긴 했는데 공격 시도 횟수도 그렇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선방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원정에서 1득점도 기록했으니까 오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은 다음 라운드로 무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적 시장에서 포지아크라 읽어야 되나? 하여튼 이 친구가 이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적을 한 거 말고는 사실상 뭐 결정 선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팽팽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다시피 경기 시작 전에 했던 기대와는 달리 풀젠이 굉장히 졸전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는 거두긴 했지만 굉장히 행운의 승리였다. 그래서 좀 이 경기 승리로 인해서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입니다. 3명 다 주전 선수들인데 주전 골키퍼, 주전 수비수, 주전 미드필더 이렇게 3명이 모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레스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역배당이긴 한데 브레스트가 굉장히 좀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풀젠이 이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이런 찌끄레기 대회인 컨퍼런스 리그에 얼마나 동기부여를 갖고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브레스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시 반 경기입니다. 셉시랑 스파르탁 트르나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차전 스파르탁 트르나바 홈에서 치러진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고 이제 2차전 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팀 모두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전 경기 내용을 보시면은 셉시가 이제 원정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앞서 있죠. 조금씩 좀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두 팀 모두 그렇게 유럽 대항전에서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셉시가 원정 경기였는데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셉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였지만 비교적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후반 모두 주도권을 가진 채 경기 운영을 하면서 비록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어떤 승점 3점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세 친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니나지, 그 다음에 필롭, 그 다음에 미트리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두 친구는 부상, 한 친구는 징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3명이 결정을 하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인 스파르탁 트르나바 같은 경우는 슬로바키아 클럽이고요. 그 1차전 경기력은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에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게 경기 운영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차전 경기가 홈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오늘 원주 경기에서는 더더욱 수비적으로 나오겠죠. 그 말은 그 공격 기회에 있어서는 트르나바보다는 셉시가 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르나바 같은 경우에도 오늘 4명이 결장을 하는데요. 루소프라던가 베노비치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징계로 나오지 못하게 되고 4명 모두 지난 시즌 트르나바에서 주전 선수들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루소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결장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고, 트르나바가 원정 경기력도 리그에서도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데 유럽 대항전은 그 아예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루마니아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좋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이제 토르페나 벨라즈라고 라이브 스코어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조디노라고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팀명이 똑같은 팀명이라서 토르페나 조디노랑 코펜하겐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사실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짧게 써봤습니다. 이 경기는 그 토르페라 조디노가 벨로루시 클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벨로루시에서 치러지지가 않고 카잔에서 치러지는 중립구장 경기예요. 저 러시아가거든요, 카잔이. 그래서 러시아에서 완전히 다른 국가죠. 그 벨로루시가 아닌 러시아에서 치러지는 중립구장 경기이기 때문에 그 조디노가 전혀 홈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오는, 여기 오타가 좀 있네. 유로파리 있는데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 중에서는 그 홈 경기장이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예선전에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기장이 작거나 다른 요소가 좀 부족해서 그 규격을 충족을 못해서 이제 다른 팀 구장을 빌려서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국립 경기장이나 수도에 있는 B클럽 경기장을 빌려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립 경기라고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자기 원래 홈 구장이 아닌 다른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니까 중립 경기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자국 내에서 경기를 치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나름대로 홈 어드밴티지를 그래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르죠. 조디노 같은 경우는 벨로루시 클럽인데 벨로루시에 있는 다른 팀의 구장이 아니라 아예 러시아라는 다른 국가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 그 순서상 홈팀으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립 경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2시 반에 있는 마카비 텔 아비브랑 수체스카 니시치의 경기입니다. 1차전 경기는 0대0으로 경기를 비겼고요. 경기 내용을 보시면은 마카비 텔 아비브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를 이제 1차전 경기를 비겼으니까 오늘 경기는 당연히 이겨야겠죠. 왜냐면은 상대한테 0대1로만 져도 이제 진출을 못하니까 이제 오늘 경기 동기부여를 좀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전 경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마카비 텔아비브가 굉장히 좀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는데 아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슈팅에서도 유효 슈팅 2개, 그 다음에 바깥 8개 해서 총 10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6개였으니까 원정 경기였음에도 0대0으로 비겼지만 실제 경기 내용은 마카비 텔아비브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결장 선수가 좀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다니엘 주전 골키퍼입니다. 그 다음에 골라사, 그 다음에 카르제프, 요 친구들이 부상하고 징계로 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이아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 친구는 지금 그 코트디부아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오늘 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즌에 베이타르 텔아비브에서 이적을 해서 이번 시즌에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아직 이제 코트디부아르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된 상태라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여전히 결장을 하게 된다는 점. 근데 문제는 뭐 크게 없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지난 시즌에 다른 팀이기도 했고 이번 시즌에 계속 코트디부아르 올림픽 대표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자기 소속팀에서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요 위에 있는 세 친구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체스카 니시치 경기인데요. 사실 이건 그 라이브 스코어에는 수체스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그 몬테네그로 발음에 따르면 수체스카보다는 슈치에스카로 발음하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괄호에다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체스카 니시치라고 써놨고요. 여기 제가 괄호로 깜빡하고 안 써놨는데 몬테네그로 클럽팀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0대0으로 비겼는데 사실 이 경기는 그 마카비 텔아비브가 1차전에서 퇴장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퇴장을 당해서 11대10으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시치가 경기를 승리를 못했죠. 이 얘기는 승점 3점을 거뒀어야 되는 경기였으나 거두지 못하면서 그 무승부만 결과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무승부만도 못한 경기였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니시치를 분석한 글들을 보니까 그 이적 선수들의 공백이 아직 좀 느껴지는 편이었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적한 선수들이 사실 뭐 큰 그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선수들은 그 미헬리치랑 그 다음에 체트코비치 두 선수가 사실 거의 전부인데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팀에서 좀 가지고 있었던 비중이라던가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적한 선수들의 핵심 숫자는 2명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 두 선수들의 공백을 아직 잘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차전에서도 상대가 퇴장을 당했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원정을 가야 되죠. 그래서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3시 경기고요. 보라크 바니아루카랑 림펠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좀 충격적인 경기였죠. 1차전 좀 이변이었죠. 그래서 1차전 경기에서는 림펠드가 이제 그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림펠드가 이제 북아일랜드 클럽인데 제가 이제 북아일랜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북아일랜드는 그 프로리그가 아니죠. 세미 프로리그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전업 축구 선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보라크 바니아루카 요 팀이 원정을 가긴 했지만 그 4골을 내주고 대패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라크 바니아루카는 보스니아 클럽입니다. 그래서 1차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0으로 패배를 하고 이제 오늘 2차전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 1차전 경기 치르고 요 4대0으로 진 게 아무래도 좀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코 막시모비치 감독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 1차전 경기 끝나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감독 없이 이제 2차전 경기를 치러야 되고 그 구단주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감독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막시모비치 감독이 사실 해고를 당하긴 했는데 작년에 이제 팀이 그 리그 우승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클럽이 보통 사라예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라예보를 물리치고 10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을 하고 진출한 유럽 대항전에서 1차전 대패를 하면서 그 해고를 당하면서 좀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전 경기가 이미 4골차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서 림필드가 오늘 경기를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물론 보라크 바니아루카가 아무래도 프로팀이니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4대0을 극복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좀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가는 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해서 써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시 경기입니다. 3시 경기는 슈켄디자랑 리가 경기이고요. 이 경기는 2대0으로 리가가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켄디자가 2대0으로 패배를 했어요. 0대2로 패배를 했는데 사실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슈켄디자가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는 이제 2대0으로 끝났는데 실제 경기 내용에 있어서는 슈켄디자가 그렇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슈켄디자 같은 경우는 마케도니아 클럽이고요. 아니죠.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명이 바뀌었으니까 북마케도니아죠. 북마케도니아 클럽이고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탈락을 해서 그 컨퍼런스 리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운이 없어서 탈락을 했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그 운이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직 자신들이
보여준 경기력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크리박 한 명이 결장을 합니다. 징계로 결장을 하고요. 이 친구 빼고는 특별히 결장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슈켄디자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 지금 패배를 한 상황이라서 다음 라운드 진출이 꼭 필요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하려면은 일단 최소한 2대0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장 선수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경기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밀리는 경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슈켄디자가 오늘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팀 리가는 라트비아 클럽이고요. 그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많이 밀렸죠.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경기력 자체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특히 원정 경기고, 리가가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가 이미 시작을 했는데 리그랑 유럽 대항전 원정 5경기 치른 것 중에 3패를 벌써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력도 좋지 못하고, 전체적인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두 팀 모두 결장 선수는 크게 없지만 1차전 경기력을 고려해봤을 때 슈켄디자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마지막은 마리보르랑 한마르비 경기고요. 1차전 경기는 한마르비가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보시면은 그 거의 경기 내용은 예상대로 진행이 됐죠. 한마르비가 마리보르를 좀 주도권을 잡고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리보르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밀리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원정팀이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경기력이라 생각을 되고,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보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그 유럽 대항전 진출하면서 시몬 로즈만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는데, 이 감독이 좀 팀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력이 많이 잘 올라오고 있고 분위기도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결정 선수가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전 경기에서 그 1대3으로 패배를 했지만 아직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많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홈에서 경기를 치러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르비 같은 경우는 스웨덴 클럽이에요. 스웨덴 클럽이고 1차전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한 요인을 분석을 해본 그들을 종합해보면은 감독의 그 능력보다는 그 한마르비가 홈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의 이점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한마르비 감독도 지금 이번 시즌에 새롭게 선임된 밀로스 밀로제비치 감독이 이제 팀의 지휘를 하고 있는데, 선수단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전 승리를 거두었지만 좀 오히려 분위기는 좀 반대죠. 마리보르랑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마리보르랑 다르게 한마르비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마르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4명이 결장을 하는데, 파울링요는 지금 장기 부상자이고, 그 다음에 샌데베르그, 그 다음에 칼릴, 요런 친구들이 오늘 경기에서 결장을 하는데, 요 친구들 모두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나름대로 주전 선수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마리보르가 홈 이점, 홈 어드밴티지 등등, 그리고 동기부여까지, 왜냐면 1대3으로 패배를 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이겨야겠죠.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까지 고려한다면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처음부터 좀 오늘 경기가 좀 많아서 처음부터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경기였죠. 코스타나이랑 하이두크 스플리트의 경기는 코스타나이가 지금 역배일 거예요. 역배이니까 충분히 코스타나이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근데 이제 역배니까 그냥 승리보다는 아무래도 영앤디 같은 것, 이거는 이제 사설밖에 없으니까 사설 기준으로 했을 때 영앤디 같은 걸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나모 브레스트 빅토리아 프리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브레스트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이긴 한데, 이 경기는 조금 역배를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경기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기를 브레스트를 가라고 추천하는 것보다는 풀젠을 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셉시 같은 경우는 지난 1차전 경기력을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르페다 조디노 같은 경우는 픽이라기보다는 이 경기는 완전히 중립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정도로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텔 아비브 같은 경우도 1차전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사실상 수적인 열세로 경기를 치른 걸 감안하면
그 승점 3점을 버금가는 무승부였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오히려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물론 정배일 거예요. 굉장히 배당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핸디까지 충분히 극복해주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크 바냐루카, 이 경기도 이제 림필드가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아마 바냐루카가 굉장히 배당이 좀 낮은 편일 거예요. 그래서 좀 혹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지금 상태가 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니 이것도 패스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슈켄디자 같은 경우도 1차전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실제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 승산이 있어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보르 경기 역시 1차전 경기 완패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는 상대가 좀 인조단디 구장이 2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마리보르가 오늘 경기에서는 천연단디 구장이 2점을 좀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2점을 생각하면 마리보르가 충분히 그 다음 라운드 진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은 보여주지 않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굉장히 많아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봤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이제 새롭게 프로토 회차가 다시 시작되는 회차죠. 그래서 주말에 좀 일찍 픽을 해야 될 경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내일은 이제 프로토 경기랑 프로토 이외의 경기들을 따로 나눠서 영상을 좀 업로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도 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